텍스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을 통해 내가 조금씩 변해왔기 때문에 나를 텍스트가 길러낸 자식이라고 여겨도 정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걸 작가 소개 맨 마지막에 썼거든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읽은 책들이 저를 만들어 왔고 저는 유튜브 겨울서점 운영하고 있고 MBC에서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글을 쓰는 작가 김겨울이라고 합니다. 2017년 1월에 시작을 했고 원래 그때 당시에 제가 음악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을 하다가 동료 뮤지션이 라디오를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마포 FM에서 라디오를 6개월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책 얘기로 방송 해볼까? 그때는 음악 얘기로 방송을 해본 거니까 책으로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때 당시에 유튜브도 제가 재밌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유튜브에서 한번 해보지 뭐 이러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이 달아주신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인지 아닌지 뭐 모르지만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데 설령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되게 감동했던 댓글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우연히 제 영상을 봤는데 제 영상 중에 영문 자막이 있는 그 영상이 몇 개 있어요. 그거를 우연히 보고 좀 호기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하는 걸 알아듣고 싶고 제가 추천하는 책을 읽어보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을 하신 거죠. 원래 이제 몇 개 국어를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소설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 소설을 읽으면 자기 마음이 너무 이제 평온해지고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걸 느꼈다. 그래서 본인에게 그러한 세계를 열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내용의 장문의 댓글이었어요. 그걸 읽고 되게 그치 이게 유튜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이다 이것이. 그런 식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증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텍스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을 통해 내가 조금씩 변해왔기 때문에 나를 텍스트가 길러낸 자식이라고 여겨도 정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걸 작가 소개 맨 마지막에 썼거든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읽은 책들이 저를 만들어 왔고 그 사람들이 각각 했던 이야기들이 저를 구성하고 저라는 사람을 빚어왔기 때문에 거의 제가 읽은 책들의 공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집중하지 않으면 책은 절대 읽을 수 없거든요. 근데 영상은 집중 안 해도 흘러가니까 그냥 틀어놓을 수 있고 적당히 무신경해도 되는데 책은 완전한 몰입을 요구하거든요. 완전한 집중을 요구하는 매체란 말이에요. 그러한 수용자, 향유자의 자세에서도 너무 큰 차이가 나고 그리고 텍스트를 경유한다는 건 그 자체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사유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상을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막 진짜 대박이지 않냐? 너무 재밌었어.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었어.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으면 그 영화에 대해서 사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느꼈고 뭔가가 촉발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면 언어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책이라는 건 이미 언어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를 경유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책이라는 건 굉장히 다른 매체보다 더 깊은 수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되게 피상적인 소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깊이 연결된 경험, 그러니까 내가 바뀔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거나 내가 몰랐던 뭔가를 알게 되거나 그래서 내가 조금씩 확장되는 그런 식의 경험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경험에 있어서는 대단히 효율적인 매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매체로 대체되지 않는 수준의 어떤
연결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책에도 책으로만 만나본 친구를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수준의 연결감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무이한 매체죠. 지금까지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재밌는 책을 읽으십시오. 재밌는 책. 막 너무 어려운 그런 책 말고 일단 본인한테 재밌는 책을 읽어서 어느 정도 그게 습관이 되고 나한테 편안하게 느껴지면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책, 그 다음 조금 어려운 책 이렇게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운데 좋다고들 하는 책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책을 읽었을 때 약간 점프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정말 막 열심히 읽어서 내가 진짜 이거를 부득불 끝까지 읽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대화하면서 코멘트도 하고 밑줄도 치고 막 고민하고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읽고 나면 어떤 성장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이것은 자본주의적인 의미에서의 성장이 아니라 혹은 뭐 자기개발적인 의미에서의 성장이 아니라 진짜 어떤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로의 뛰어듦 내지는 확장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해보고 싶으면 작정하고 한번 뛰어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아예 재밌는 책을 읽든지 작정하고 도전을 해보시든지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찰스 디킨스나 코니 윌리스 같은 그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하고 있는 그 책들 있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은근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읽으면 느낌이 좀 남다른 부분이 있고 코니 윌리스의 크리스마스 단편선이 있거든요. 2권으로 나와 있는 거. 그런 책 읽으면 아주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으면서도 결국 크리스마스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타인에 대한 연민에 대한 이야기지라는 걸 다시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는 시즌이지라는 걸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어서 되게 그 시즌에 딱 읽으시기 좋은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참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인테그리티란 단어가 있죠. 이거는 진실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정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도덕적 진실성이라는 뜻도 있고 내지는 통합성, 자기 일관성, 자기 통합성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저는 제 자신의 인테그리티를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관성, 자기 통합성 같은 걸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삶의 선택들을 할 때 이를테면 그러니까 기대를 배신하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막 철학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것을 어떤 나의 본령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비트코인을 하십시오. 이런 비트코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테그리티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거기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별로 그 외의 것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막 뭐 뛰어나고 완벽하고 이런 사람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는 선택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편협한 선택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좋게 보면 이 사람에게서 어떤 전체적인 일관성과 통합성과 진정성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선택들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어떤 노잼과 유잼은 어떤 DNA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가설인데 저는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저는 그게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적으로 1대1 뭐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되게 진지한 쪽에 오히려 속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사람 수가 n이 3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n이 3, 4, 5 이렇게 가면은 약간 못 참고 광대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웃기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못 참고 이러는 스타일인데 원래 그 애매한 노잼인 애들이 이제 이러다가 망신을 당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이제 별 재밌지도 않은 걸 자꾸 이렇게 던지다가 혼자 이렇게 멸망하는 그런 엔딩을 자꾸 맞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
본인의 노잼을 못 참는 광대로서의 자아 성찰이 필요했다. 그래서 N이 계속 커져서 N이 한 100을 넘어가면 그러면 또 되게 혼자 신나서 막 이렇게 막 강연하고 이럴 때는 뭔가 농담을 던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코로나 기간에 강연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 화상으로 강연을 하면 내가 농담을 던지는데 웃는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안 웃으니까 앞에는 그냥 카메라밖에 없고 이러니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다시 강연을 하는데 농담을 던졌는데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노잼에 가깝고 약간 사람이 많아지면 말장난하는 걸 좀 좋아한다. 이 정도의 자아 성찰이 있었습니다. 걸어요, 일단. 저는 사람이 발바닥으로 생각을 한다는 가설을 약간 지지하는 쪽인데요. 뭐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저는 좀 환기를 시키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때는 걷는 게 제일 저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예 이렇게 막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해서 머리를 비우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몸을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의 글 스타일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통 유튜브를 보고 혹은 라디오를 듣고 기대했던 바와 조금은 다른 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젊은 여성의 에세이라고 했을 때 기대되는 따뜻함이나 어떤 포근함이나 말랑말랑함이나 이런 것과 결이 좀 다른 글을 제가 쓰는 편이어서 이런 맛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글도 쓰는구나, 내지는 이런 스타일의 이런 느낌의 글도 우리가 에세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이제 이번 책이 7번째 책이거든요. 책을 내면 낼수록 느끼는 건데 책 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책 쓰는 일이 힘들어요. 되게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 저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책을 읽을 때 좀 마음이 너그러워지거든요. 책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읽으시는 분들이 부디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겨울에 이 책을 읽으시면서 조금 뭐랄까 자기 자신을 차분하게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